이 프랭키 더용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근데 네. 지금 이적 시장의 가장 메인 이슈인 게 사실이고요. 맞아요. 작년에는 호날두 메시가 사실 되게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기사나 사람들의 주목도를 봤을 때 더용 팀 옮기는 거 아니야? 팀 옮긴다면서 맨유가 달려드는 거 아니야? 여기에 달려드는 관심이 가장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바르셀로나에서 주전으로 잘 뛰고 있어. 그리고 감독도 사비야. 그리고 사비도 더용을 엄청 좋아해. 그리고 더용도 바르셀로나 생활이 되게 만족하는 게 보여요. 맞아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서가 떴을 때 아니 더용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갈 이유가 없다. 이거는 그냥 그거죠. 바르셀로나를 떠날 이유가 없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죠. 바르셀로나를 굳이 지금 더용이 나갈 이유가 없다예요. 어. 그래서 바르셀로나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어쨌든 초반부에 부침이 좀 있었지만 사비 감독 오고 나서 체제도 많이 안정화가 됐고 유로파리그 탈락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리그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죠. 팀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중원에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더용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용이 바르셀로나를 떠날 이유가 없는데 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서를 날 거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구체화가 되는 거야. 그렇죠. 터너가 뭐 와가지고 뭐 더용을 뭐 설득을 했다느니 그리고 지금 아약스 어셈블을 지금 하려고 해요. 리산드로 뭐 오피셜도 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뭐 아약스에서 온 건 아니지만 에릭센도 아약스 출신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네. 이런 DNA가 있으니까. 다 고려를 했을 때 이거 더용? 이거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 이게 완전 없는 얘기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르셀로나가 팔려고 한다는 얘기들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중요해. 크죠. 그리고 뭐 주급, 뭐 삭감이니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영종이 또 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기사들이 또 구체화되면서 무엇에 어느 부분에 변수가 있는지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데이비드 홈스테인 얘기 그리고 여기 이제 텔레그래프의 제임스 더커까지 저희가 합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 영입을 마쳤어요. 그래서 레비 오피셜이 나왔고 영입 선수 등록을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더용 판매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애슬레틱 취재 결과 더용 바르셀로나 남고 싶어한다. 근데 저도 이건 당연하다고 봐요. 맞아요. 지금까지 계속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죠. 네. 지난주 초에 양 구단이 7,200만 파운드 한 1,128억 원 정도 그리고 플러스 옵션에 이적료로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바르셀로나도 지금 재정 상황상 이 정도 판매 금액이면 괜찮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당장 돈이 이제 급하니까 재정 상태가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좀 더 여유롭게 구단을 운용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해당 금액에 판매하는 거 이거 열려 있다. 바르셀로나 오픈마인드인데 이 연봉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미지급 연봉. 미지급 연봉. 네, 이게 그 영중에 그때 설명했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받기로 했다가 다음에 왔는데 이걸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급이 안 돼 있는 이 잔여 연봉. 그렇죠. 미지급 연봉 자체가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이죠. 제일 큰 문제는 더용이 과연 개인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냐. 맞아요. 바르셀로나 잔류를 원하고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개인 협상 구단 간의 협의 오케이예요. 근데 개인 협상 틀어지면 안 갑니다. 선수들이. 그렇죠. 여기서 연봉 협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지급 연봉 관련해서도 맨유랑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 뭐 수당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더용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떠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협상이 진척될 수가 있겠지만 더용은 바르셀로나에 굉장히 남고 싶어한다. 그쵸.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 본인이 그냥 아예 개인 협상에 임할 마음조차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조차 그냥 자리가 안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미지급 연봉에 대한 변수 하나 그리고 더용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여부조차도 변수다. 이 두 개가 제일 커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더용이 만약에 영입 실패로 돌아간다. 그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가디언의 제이미 잭슨 쪽 기사를 참고를 해보면 터너는 시즌 개막일보다 늦어지더라도 어떻게든 프랭키 대용이 맨유 스쿼드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다. 왜? 감독 입장은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일단 자신의 제자고 가장 잘하는 선수고 터너가 본인이 축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여긴다면 아마 다른 선수들은 지금 대안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 1819 아약스의 핵심이었고 맞아요. 그때 당시 뭐 너리우트라는 좋은 선수도 있었고 프랭키 더용이 중앙에서 무게중심 잡아주는 것도 너무 좋았잖아요. 터너는 본인이 써봤고 본인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4강까지 올라가면서 이름을 떨쳤었던 게 사실상 더용이 중심이 돼서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중심자인 선수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보조경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그래도 삼선에 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삼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운 활약까지는 그래도 준수하게 보여주는 정도의 어떤 유지가 되어 있었다면 중심인 더용이 영입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이외에 보조자가 될 만한 선수들 대안으로 플랜 B 정도의 선수를 영입해서 나름대로 조합을 완성해서 꾸려도 괜찮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터너 감독이 보기에도 느꼈겠죠. 맨유의 삼선은 지금 약간 백지 상태에 가까우니까 좀 더 확실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하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1순위 선수가 아니면 영입을 하면 안 돼. 무조건 1순위 대용을 영입해야 돼라고 터너 감독은 좀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너는 시즌 개막 후에도 더용 계속 노려보자. 그리고 머터프랑 아놀드한테 얘기를 했다고. 이건 뭐 보드진이랑 소통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늦어지더라도 어떻게든 더용 영입을 해야 된다. 프리시즌 우리가 더용 없이 해도 본시즌 돌입하면 필요해요. 저 더용 필요합니다라고 어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터너 오로지 대용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맨유도 의도를 이해를 하니까 이만큼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 다른 선수 그러니까 플랜 B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그쵸. 플랜 B 영입에는 아직까지 뛰어들 만한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더용 영입이 불발됐을 때 그리고 별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맨유가 3선을 운영할지. 아니 그럼 봐봐. 지금 프레드 맥토민이에요. 마티치는 무버지의 전사가 됐습니다. 떠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미, 그러니까 3선에 기용될 수 있는 또 한 명의 이적생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리산드로를 수미로 기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3명이에요. 프레드, 맥토미니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렇죠. 이 3명 기용되는 건 좀 어떻게 보나요? 만약에 리산드로를 3선으로 쓴다면 센터백이 이제 변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바란이 일단 내구성 정말 잘 버텨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상이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요즘에 프리시즌 보면 닌델로프를 좀 왼쪽 센터백으로 쓰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닌델로프는 이미 지난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보였고 저는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있어서 그동안 잘 벗겨내지 못했던 한꺼풀을 나름 지난 시즌에 잘 벗겨낸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맥과이어랑 바란이 기대를 받았지만 바란은 부상이 많았고 맥과이어는 폼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린델레프가 좀 치고 온 시즌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 닌델레프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자원이에요. 바란은 부상만 괜찮다면 믿을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러면 바란과 닌델레프가 좋은 어떤 센터백에서의 주전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한다고 봤을 때 그럼 리산드로는 센터백 부담을 덜고 3선으로 올려서 기용할 어떤 여유가 좀 생겨나게 되죠. 왜냐면 왼쪽 풀백은 쇼와 말라시아가 있으니까. 그렇죠. 말라시아가 또 여기 됐으니까. 어쨌든 텔레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센터백의 상황에 따라서 리산드로를 올려 쓰는 어떤 상황의 여유가 느껴질지가 가려질 것 같아요. 근데 프레드랑 맥토미니로 기존 3선 자원을 운영하는 거는 맨유 입장에서 리스크죠. 네, 쓸 수는 있지만 이미 프리시즌만 보더라도 맥토미니가 좀 실수를 범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프레드도 프레드지만 어쨌든 맥토미니가 이 둘만 비교해봤을 때는 좀 더 변수가 좀 많은 선수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맥토미니 쪽의 어떤 여부가 지금으로서 좀 불안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어린 선수들의 비중이 커지는. 왜냐면 또 터너는 아약스 시절에 어린 선수들을 또 잘 다뤘으니까. 그래서 이 프리시즌에 테스트했었던 뭐 이크발이나 뭐 세비지 같은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리스트에 넣어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추가 선수 영입 가능성 없진 않아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파비안 루이스가 지금 한 400억 정도의 금액에 링크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이게 아무래도 나폴리하고 계약 기간이 지금 파비안 루이스가 어느덧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에 달려들 가능성은 있죠. 근데 파비안 루이스도 오면 좋죠. 좋은 선수라는 건 사실 우리가 봤으니까. 근데 오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협상이라는 변수가 또 있다는 거고 나폴리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맞춰야 된다는 변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컷오프사이드 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이브라임 상가레는 지금 한 460억에서 530억 정도의 링크가 나오고 있고. 에인토번에 있는 선수인데 역시 네덜란드 리그 선수들하고 어쨌든 링크가 많이 나와요. 맞아. 왜냐면 터나가 알거든. 맞아요. 아는 선수 쓰는 게 사실 장땡이에요. 또 그리고 신인 감독이잖아요.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하기에는 내가 아는 선수를 위주로 선수단을 꾸리는 게 감독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토크스포츠는 알렉스 크룩 이게 이제 후백 네베스와 틸레망스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쪽은 좀 링크가 많이 얕아지지 않았나. 그렇죠. 아무래도 네베스도 뭐 여러 구단들과 그동안 좀 링크가 있어왔고 이적 시장마다 항상 화두에 올랐던 선수인데 제 체감에는 네베스는 이번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팔리냐를 만약에 울버햄튼이 영입했다면 그러면 더 뭔가 네베스 자리는 이제 아무래도 팔리냐가 뛸 수 있으니까 이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팔리냐는 플럼으로 갔고 그쵸. 그러면 지금 네베스가 안 그래도 링크가 좀 덜한 편인데 여기에 더해서 갑작스럽게 팀을 과감하게 옮긴다라고 하기에는 울버햄튼 쪽도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도 가능성은 좀 높게 여겨지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네베스가 이제 맨유랑만 링크가 났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아스날 링크도 있었고 맞아요.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건 틸레망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틸레망스도 그래 아스날도 틸레망스 얘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뭐 토크스포츠 쪽은 예전보다 좀 뭐 한 발 뗐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쪽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더용 불발됐을 때 대안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산드로를 만약에 터너 감독이 좀 정말 믿어서 이 선수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롤을 뭐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맞아요. 그래서 더용의 스탠스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일단 이 정도로 우리가 방향을 살펴봤고 가능성을 무조건 높게 볼 수는 없어요. 이적에 대한 가능성을. 왜냐하면 변수가 많은 사가기 때문에 과연 맨유가 이제 이 3선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어떻게 잘 계획해 나갈 것인지
아직 한 달 반의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네, 맨유 팬들은 생각할 겁니다. 지난 시즌에 그렇게 삼성 가지고 고생했으면서 맞아요. 이거 삼성에 또 선수 영입 없으면 우리 이번 시즌 어떡하냐? 네, 터나 역량만 믿고 가기엔 리스크가 크지 않냐? 맞아요. 이런 생각할 거기 때문에 더용 맨유 사과는 일단 뭐 개인적인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